자, 30번입니다.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in the idea of selling came.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여기 when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얘가 뭐뭐 할 때가 되는 거고, 앞에 came이 지금 동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은 주요한 철학적인 시프트가 came, 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무슨 시프트냐? 셀링에 대한 생각에 대한 시프트래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판매의 개념에 대한 주요한 철학적인 변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언제 왔는 거냐? 뒤에 보니까 산업사회가 became 뭐가 되어졌을 때, 좀 더 affluent 되어졌을 때, 또는 more competitive 되어졌을 때, 그리고 geographically spread out 되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기 지금 affluent라는 단어가 지금 이 산업사회가 좀 더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spread 되어졌다는 얘기는 확산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졌다는 얘기는 땅 크기가 그냥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선진국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선진국들이 좀 더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지리적으로 뭔가 퍼질 때, 뭐 동안에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에 퍼졌을 때의 판매에 대한 개념의 주요한 철학적 변화가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산업사회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판매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문장 전체. 아까 말했던 산업사회가 어떻게 되어졌을 때 판매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이것이 forced business입니다. 회사들을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발달시키도록 만들었대요. 자, 여기 force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to develop이 들어갔는데 요 둘의 관계도 체크를 좀 해놔놓으세요. 뭐뭐 하도록 일으키다 이런 뜻이야. 원래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force라고 하는 단어는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요, 약간은 뭔가 야 임마 너가 해, 이거 해 임마 이런 식으로 어감이 들려요. 그래서 뭔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발달시키도록 밀어붙였대요. 그럼 이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구매자와 손님, 그러니까 판매자와 손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어 버렸대요. 자, 그리고 여기 콤마 찍고 which가 딱 들어가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앞문장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거기에 대한 결과로 뭐를 만들어냈더라? 회사들을 깨닫게 만들었대요. 뭐를 깨닫게 만들었느냐? It was not enough to produce a quality product at a reasonable price 하니까 이렇게만 딱 보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이거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회사들이 깨닫게 했대. 그러면 뭐? To produce a quality product 하니까 질적인 제품을 reasonable price로 생산하는 것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reasonable 하는 단어가 적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질적으로 되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대요. 그러면은 이거 뒤에는 뭐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의 더 가까운 관계가 되려면 아무래도 다시 할게요.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어떤 니즈 아니면 요구사항들이 엄청나게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회사가 하나가 있어. 근데 제품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거 제품 1번 이거 하나만 갖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음식점으로 얘기하면 된장찌개 하나만 그냥 밀어붙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여기에다가 차돌박이를 넣느냐, 아니면은 해물을 넣느냐, 아니면은 뭐 엄청 맵게 하느냐, 아니면 거기다가 짬뽕을 넣느냐, 아니 짬뽕 안 넣겠지. 뭐 면사리를 넣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It was equally essential. 동일하게 essential한다. essential이란 말은 필수적인 또는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것이? 제품들을 deliver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냐?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겁니다. 자, 밑줄 긋고 별표 칠게요. 빈칸 녀석. 자,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서술형 느낌으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설명하다 말았던 요 부분 있죠. 입부터 프라이스까지 요것도 서술형 체크로 하나 좀 해놔놓으세요. 영작으로 얘기를 할 때. 영작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요것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 높아요.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엄청 높아요. 안 나오면 핫도그 쏜다. 안 나오면 핫도그 쏜다 그랬다. 안 나오면 우리 학교 4개인데 4개 중에 1개라도 안 나오면 핫도그 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사장입니다. 물론 포드 자동차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나 수업할 때 좀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박지원아. 자,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가장 잘 팔리는 T 모델이에요. 요걸 짝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T 모델 포드라고 하는 것을 생산했대. 근데 뭘 가지고 in one color 하죠. 오직 검은색만을 가지고 1908년에 생산했대. 그래서 포드 차는 대부분 색깔들이 다 검은색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this was no longer possible. 이것이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럼 이 말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검은색만 밀어붙이던 헨리 포드, 즉 포드 자동차가 다른 색깔들도 만들어내더라.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니까 자,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그래서 사회의 이러한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는 led to, 이끌었대요. 자, 우리 이 lead라는 단어 다음에 to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뒤에는 항상 결과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반드시 기억을 해놔놓으세요.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은 result in이라는 단어. 이것도 뒤에가 결과라는 의미로 꼭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이끌었더라? 마케팅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무슨 혁명인데? strengthened the view that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 하는데 이게 지금 답이 strengthened가 아니고 얘는 이제 바꿔줘야 돼요. destroyed로 바꿔줘야 되는데 즉 파괴시켰던 혁명이래. 그럼 뭘 파괴시켜? 그러한 관점을 파괴시키는데 생산이 그것 자체만의 수요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 관점을 바꿔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자체만의 수요라 하는 것은 회사가 나 검은색 자동차만 만들어냈어. 니네 살려면 사 이거야. 나 바꿀 생각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땡겨? 그러면 사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걸 지금 레볼루션이라고 바꿔놓은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뭡니까? 혁명.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에볼루션은 무슨 뜻이에요? 진화. 진화죠. 진화와 혁명의 차이점. 혁명은 아예 완전히 달라져. 그렇지. 혁명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예. 우리나라 한국사에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 때마다 항상 5.16 군사정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5.16 군사정변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엔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개판 쓰레기이기 때문에 군사 탱크 끌고 와가지고 뒤집어 버리죠. 그게 그 당시엔 혁명이었어.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뒤바뀌어 버린 게 혁명이라면 진화는 뭡니까? 그냥 발전하는 거죠. 그냥. 아시겠죠? 최용진이가 수십 년 뒤에 완전 초특급 꽃미남이 돼 있는 거. 그런 진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계속 할게요. 그것 자체만의 수요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 관점을 파괴시키는 마케팅 혁명을 이끌었대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 그리고 the desire 요구는 요구인데 그들의 다양한 이거 별표 치세요. 다양하고 그 다음에 종종 복잡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뭐가 되었더라? The focus of business 사업의 초점 또는 핵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현대화가 되어진다. 즉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또는 뭐 서비스업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물건을 팔아야 하는 방식도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산업혁명도 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표라 했습니다. 출제 가능성 높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1번. 자, 31번은 솔직히 출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면은 주제 요지 쪽으로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문장 개수 보면 아시겠지만 5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이나 이런 것들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고.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differ, 다릅니다. 그럼 뭐에 있어서 다르냐? How quickly, 얼마나 빨리 그들이 리셋할 수 있는지. 뭐를? 그들의 biological clock을요. 그럼 biological clock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생체 시계 또는 체내 시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시차와 관련된, 거기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라고 나와 있죠.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시차 적응을 너무 못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피로에 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냥 적응 바로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the speed of recovery. 자, 이러한 어떤 회복의 속도는 결국은 뭐에 달려있더라? 이 여행의 빈칸에 달려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 바로 갈게요. 거기 디렉션이나 방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방향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여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왼쪽을 가는 게 더 피곤한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피곤한가 거기에 달려있더라 이런 얘기야. 회복의 속도라 하는 것은. 됐죠? 자, 갈게요. 일반적으로 it's easier 합니다. 더 쉽대요. 여기서 it은 가짜주어 it이야. 더 쉽대. 뭐 하는 게 서쪽으로 날아가는 게 더 쉽대. 그리고 lengthen하는 게 더 쉽대. 너의 하루를 뭐보다 그것이 오른쪽 즉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그러니까 비행을 하더라도 서쪽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네 하루를 늘려버리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보다 동쪽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하루를 줄여버리는 것보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서쪽으로 가는 게 피로감이 덜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서 it은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대명사게?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서쪽이겠죠. 서쪽으로 날아가는 거. your day 얘기하는 거죠. 까비. 까비. 자, 12시에 가족 식사. 자, 어쨌든 계속할게요. 자, 이러한 동서의 차이는 즉 시차의 피로감에 의한 동서의 차이는 자, size업을 합니다. 원래 이 size라는 단어에다가 ABLE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인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큰이라고 생각하세요. 크기를 잴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충분히 크대요. 뭐 하는 것이 뭐 할 정도로 to have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orts teams 하니까 스포츠 팀의 수행 능력에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비중이 있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A라는 팀이 요 가운데 있다 치자. 그럼 이쪽에 원정 경기를 가느냐 이쪽에 원정 경기를 가느냐에 따라서 피로감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봤자 어차피 차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근데 큰 나라들은 얘기가 좀 다르죠. 걔네는 맨날 첫날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니까. 자, 그래서 studies have found that. 자, 연구들은요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느냐? Teams flying westward. 자, 명사 다음에 ing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팀들은 perform 실행을 하는데 상당히 더 잘 실행을 한대요. 누구보다? 이런 팀보다. Flying eastward. 동쪽으로 날아가는 팀보다. 어디에 있어서? 전문적인 야구와 대학 축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서쪽으로 갈 때가 더 컨디션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쉽냐면요. 여기서 지금 연구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 연구가 또 나와.
이게 그래서 니네가 수능 문제 풀 때 수능 독해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되면 연구 하나가 첫 번째 증거고 연구 또 다른 게 두 번째 증거니까 이 증거만 제대로 읽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뻔히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이 디렉션이라는 말을 잡아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최근의 연구 뭐 이상 즉 46,000개의 메이저리그 야구팀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found 발견했대요.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어떤 증거냐? 동쪽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tougher 별표 치세요. 무슨 뜻이에요? 더 힘든. 더 힘든이에요. 이 tough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서 갑자기 또 뭐 강인한 힘센 익하지 마시고 이거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야. 그래서 얘는 만약에 지문이 바뀌게 되면 뭘로도 바꿀 수 있느냐? harder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휘 변형, 그러니까 밑줄 친 어휘 중 문맥상 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어휘 변형들도 좀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디보다 서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기 지금 서브젝트 타이틀 우측 위에 보시면 이동 방향이 시차로 인한 피로감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대부분 주제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복잡하게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했던 사이즈업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번호 4번 앞에 있는 팀즈까지는 줄 일단 좀 꺼놓기는 하세요. 얘도 서술형 영작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어딘지 못 찾으셨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번호 4번 앞에서 쭉 가다 보면 4번 바로 위에 size of enough to 보이죠. 거기서부터 4번 그 팀즈 끝까지 4번 그 번호 앞에 있는 팀즈까지 보고 영작 문제 정도. 근데 사실은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서술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부고는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문제를 안 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기 시작하고 신명은 작년까지도 모의고사에 서술형을 안 냈어요. 그럼 객관식 문제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준여봐 저 창문 좀 열어보라. 창문이요. 아 창문이란다 문. 근데 왜 선수가 어디 있는지 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내가 했잖아. 첫 학기 첫 번째 시험은 예측이 힘들어요. 두리뭉실한 건 내가 예측할 수 있어도 세세하게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내가 봐야 알아.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지 꼭 갖고 와라. 아시겠죠? 개인적 감정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 32번 가볼게요. If you want the confidence that comes from achieving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콤마. 자, 그러면 제라페 if는 해석 어떻게 하노? 만약. 이거는 그냥 만약이에요. if가 문장 제라페 있으면 그냥 만약이야. 만약이란 말도 해석이 귀찮을 거 어떻게 하면 라면이라고 하세요, 그냥. 뭐뭐 라면. 그래, 뭐뭐 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신감을 원한다면 무슨 자신감이냐? comes from 오게 되는 자신감이에요. 뭐로부터 오게 되는? 성취한 것으로부터 오는. 그럼 뭘 성취하는데? 이런 것을 성취한대요. 그러면은 you set out to do each day 한데 each day는 그냥 every day랑 같은 말이다. 그냥 매일이다. 굳이 또 미쳤다고 각각의 날에 익하지 마라. 그냥 매일이다. 그래서 매일 하려고 당신이 시작하는 이러한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원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실행에 옮겼어. 그리고 뭔가 성취를 했어.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딱 그런 거죠. 어순배워 겁나게 외웠는데 커트라인 4개 설정하니까 통과하는 경우 이게 성취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자신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it's important to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 거기 답 바로 갈게요.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들이 걸릴지에 대해서. 자, how long이라 하는 건 얼마나 오래란 뜻이고 제일 뒤에 나와 있는 take는 시간이 걸리다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 자, over optimism, 지나친 낙관주의, 즉 무엇에 관한 what can be achieved within a certain time frame 합니다. 여기까지 발로 치세요.
지금 괄로 친 내용은 결국은 저 over optimism 하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은 about이 들어갔으니까 뭐뭐에 대해. 그럼 what은 것에 대해. 무슨 것 can be achieved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뭐 특정한 시간의 어떤 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된대요. 특정한 시간 안에서 성취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지나친 낙관주의는 문제가 된대. 자, 숙제 언제까지 올래? 내일까지 올게요. 지나친 낙관주의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work on it 합니다. 뭐 해라? 노력해라. 근데 해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볼게요. make a practice. 실행에 옮기세요. 무슨 실행을 옮기는데? estimating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을 estimating 하는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estimate란 말은 계산하다 또는 뭐 예측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견적을 해라. 네. 들어봤죠? 이게 원래 이 단어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러면 저 건물이 얼마쯤 될 것 하고 예상해 보는 게 estimate입니다. 그럼 수치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단어가. 자, 그래서 그러한 시간의 양을 계산해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인데 필요가 되어지는 시간이래. 뭐와 함께? 이러한 아이템과 함께. 무슨 아이템? 당신의 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해야 할 어떤 리스트에 관련한 이러한 아이템들과 맞추어서 필요로 하는 시간의 양들을 계산하래. 그런 다음에 또 뭐 하래? 런하래. 알아내라 이런 얘기죠. 무엇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알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경험에 의해서 알아내라는 얘기는. 영어를 배워라. 많이 실수도 해보고. 그렇지. 실수도 해보고 뭐 해보면서 아 이렇게 시간을 예측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하필 저 인간을 센터에 앉혔을까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일들이 보세요. 여기서 태스크는 그냥 막연한 어떤 일들 과업을 얘기하는 건데 걸릴 때 더 오래 또는 더 적은 시간이 걸릴 때 뭐보다 예상되어지는 것보다 어쨌든 하나의 어떤 일이 어떤 자기에 속해 있는 일이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길게 또는 더 적은 시간이 걸릴 때가 언제인지를 경험에 의해서 배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give attention 자 또한 집중, 관심도 기울이세요. 자 여기 to 다음에 fitting 별표 칩니다. 이거 to 부정사 fit 이게 아니고요. 전치사입니다. 지금 어디에 이거예요. 그럼 어디 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라는 얘기니까 이용 가능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가 해야 할 목표량들을 잘 실행에 옮기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re are some tasks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You can only set about 여기까지 끊을게요. about까지. 당신이 오직 실행할 수 있는 또는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를 한다면 여러분이 have a significant 상당한 양의 시간. 자, 여기서 끊어줄게요. available은 여기서 타임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상당한 양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직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there is no point.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요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할게요. There is no point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인데 in trying to gear up. gear up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있네요. 대비하다.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Such a task.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는 무의미하대. 그럼 뒤에가 이제 더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오직 어떤 짧은 시간, 짧은 이용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대. 단어를 한 개도 안 외웠어. 근데 내가 5분 시간 줬어. 5분 만에 단어 100개를 다 외워? 그것도 모르는 단어 100개야. 아예. 그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 와중에 실컷 아무것도 안 룰랄라 와가지고 자 5분 뒤치니 하면서 5분 만에 또 보는 거야. 그럼 그만 천재입니다. 5분 만에 통과를 하면요.
그때는 100문제를 딱 줘도 객관식을 줘도 그건 커트라인 통과 못해요. 보편적으로. 모르는 단어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봐도 아는데요. 뭐 이카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네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준비 태도를 갖춘다?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스케줄 해라. 별표입니다. 여기서 스케줄은 동사로 일정을 잡아라 또는 계획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획하세요. 필요로 하는 시간을 계획하래. 뭐에 대해서? 좀 더 긴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필요한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put 해란 얘기인데 그런 짧은 일들은 into the spare moments 하니까 여기서 spare 하는 건 남는 여분의 이런 뜻이야. 볼링 칠 때 보면 핀 하나 남는 걸 보통 스페어 핀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는 어떤 시간들의 저 짧은 일들을 놔라. 그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들이나 수행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미친 듯이 막 계속 막 공부해야 되니까 막 4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밀어붙이고 그 중간에 남는 텀이 하나 있겠죠. 보통 여러분들 학교에서 짜투리 시간에 뭐 하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까? DB 자라 이런 거 말고 옥수수라. 단어 외워라, 복습해라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약간 꼰대 같은 얘기 하나 좀 할게요. 그 쉬는 시간에 10분이 딱 되면은요 제일 좋은 거는요 말씀드릴게요. 10분 동안요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예요. 잠이 깨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0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론 앞에 선생님이 지루하신 분인가 재미있으신 분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재미없는 분이었고 나도 꾸벅꾸벅 졸고 그 전날 밤새고 미치고 등차에 10분 자는 게 정신 바짝 섭니다. 예,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잠이 안 와 멍한데 그럼 뭐 하는 게 좋을까? 명상. 아닌가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학교를 한 바퀴 그냥 돌고 오세요. 학교를 한 바퀴 그냥 돌아댕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돌아댕겨라. 돌아댕기거나 아니면 세수를 이빠이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요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5분 정도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5분은 어쨌든 그냥 쉬고 뭘 하든지 간에 자는 거 빼고 5분 자는 건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자기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억은 잘 날 겁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처음 고등학생을 접하기 시작한 3월 2일 날 아마 그런 마음가짐들을 어디선가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은 초반부터 안 그랬을 거고 그런 짓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한 3일 지나고 나면 안 할걸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 자기만의 어떤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개인적으로